Let's go. 선생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목 네. 속살은 가라. 네. 제목이 있군요. 예. 나는 썩기가 무서워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어. 그땐 그랬어. 껍데기는 가라 길래 속삭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 속삭이 가득 찾아 나는 썩기가 무서워 물결을 탔고 뾰족한 이쑤시개들이 살진 속살을 꿰뚫었어. 피가 났었는데 빨갛지 않아서 피가 아니었나 봐. 단단해진 속을 가질수록 그것은 맛있어만 지나 봐. 나는 썩기가 무서워 그물을 타고 놀이터에 버려졌어. 그리고 나는 살아있고 그리운 곳의 소리를 속삭여 있던 자리에서 듣고 있어. 썩으려 하지 않으면 정말 썩지 않게 될 테니 한번 들어볼래? 내 파도를. 음.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사는 껍데기가 있는 뭐 그런 생물인 것 같은데, 그 생물이 이제 뭔가 자기의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드네. 이 장소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냥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바다에 있다가 바람을 타고 육지로 왔다 이건가? 뭐 직역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껍데기가 있는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요. 느낌 말고 네. 감상? 감상이요. 놀이터에 버려졌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보통? 저요? 그냥 막 저는 파헤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시를 어떻게 왜 그 알고 싶다라는 게 좀 과해요. 왜냐면은 시는 언제나 말하지만 추상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네. 추상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떠올릴 수 없는 거, 명확한 형태가 없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는 게 추상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어렴풋한 느낌을 언어의 형식을 빌려서 네. 또는 이 연과 행의 형식을 따라서 도무지 내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떤 모양의 개념을 최대한 그 모양에 가깝게 재현하는 게 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어떤 시구의 구체적 의미는 저도 잘 몰라요. 쓴 당사자도. 근데 방금 처음에 말할 때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네. 바람을 타고 흙으로 온 거. 네. 스스로 움직인 건가? 네. 근데 그런 시의 해석은 네. 시의 올바른이라기보다는 좀 수월한 해석을 엄청나게 방해해요. 일단 그 해석을 먼저 하고 저는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렇게 순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감상은 첫 번째는 직역으로 일단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뭘 표현한 걸까 그렇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와서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모르니까 일단은 직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게 방해한다면서. 방해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대상이 무슨 생물일까 그거를 알면 저는 그게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맞죠. 방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음. 파악하려다 하다 보면은 음. 어느 정도 시를 해석하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음. 어쨌든 이 생물체가 나라는 생물체가 네.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다라는 네.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직역대로 하자면. 네. 근데 방금 넌지시 말했지만 이게 구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요 시를 쓰게 된 이제 배경 네네네. 깜짝 놀랐네. 아, 네네. 쿨할 수 있죠. 쿨할 수 있죠. 네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한 6년 전? 네. 6년? 6년쯤 됐을 그럼 거예요. 이 시가 쓰여진 게 6년 전이라고요? 그렇죠. 2018년 이쯤에 쓰였어요. 네. 네. 그때 봄에 네네. 사람이 완전히 오지 않는 공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공원이요? 공원 놀이터 네. 같은 데인데 사람이 그냥 아예 없는, 네. 사람이 오지 않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음. 무단투기된 쓰레기들, 음. 뭐 진해 이런 생물도 막 음. 있었고 되게 남루하고 버려진 네. 그런 곳에 가가지고 네. 햇빛을 좀 보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오. 우리가 조개 무덤이라고 알죠. 조개 무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가 있는 생물들이 네. 막 원래는 있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네. 맞아. 엄청나게 뜬금없이 많은 데가 있고. 있잖아요. 맞아. 거기를 우리가 조개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그 조개 무덤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 바다가 있었던가 아. 하나의 경우는. 네. 근데 보통 그러진 않아요. 뭐냐면은 신석기인들, 구석기인들 또 그 전에 인류들이 조개를 채취해 와가지고 거기서 잡아먹고 버린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조개 무덤들이 다 문화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네네네. 그 조개 무덤들이 다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네. 자산 같은 건데 요 조개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소라라는 좀 큰 소라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왜 소라 껍데기 귀에다 대고 오면 바닷소리 난다. 아 맞죠. 해봤죠.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네. 뭔가 물 속에 있는 그런. 그렇죠, 소리.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순간 이 바다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요 생물체가 네. 잡아먹혀서 조개 무덤에 버려져 있는 그 상황이 뭔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소라 껍데기에다가 네. 이 소라 껍데기의 주인인 그 속살이 있겠죠. 생명체가 들어가 있던 네. 그거를 화자 삼아서 네. 그 슬픔을 노래해봤습니다. 그 슬픔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공원에서 음. 그 조개 무덤 사이에 소라 껍데기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음.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들려와서 잡아먹혔던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버려진 채로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썩지 않으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슬퍼가지고 순간적으로 요시를 쓰게 됐어요. 이입을 하셨군요. 그렇죠. 이해를 했죠. 잘. 여기 혹시 뭐 제3의 고향인가요? 여기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그럼 그냥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어가 거짓말인 게 바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왔다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6, 7년을 보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오죠. 나는 썩기가 무서워 그물을 타고 놀이터에 버려졌어. 사실은 이랬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네. 우는 방법도 있는데 웃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더 슬픈데 두 배로 슬픈데. 그렇죠. 그게 1년입니다. 내가 혼자 온 거야. 여기가 좋아서. 사실은
나는 그냥 물에서 살고 하면 썩는 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바람을 타고 이 흙으로 온 거야.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슬픔을 뭔가 숨기려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나 불쌍하지 않아 하면서 음. 나의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썩기가 무서워 바람을 타고 흙으로 왔어.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 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살아 있었던 그 물에 있었을 때. 그렇죠. 껍데기는 가라 길래 속삭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식구가 있잖아. 껍데기는 가라는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네. 껍데기는 가라는 시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좀 사회적 배경을 네. 뭐 사회부 혁명이라든가 뭐 음. 여러 가지 그 배경 사이에서 나오는 시인데 네. 껍데기 그러니까 허례 허식 그렇죠. 형식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보내고 껍데기는 가고 속살만 남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시의 격으로 네. 쓰여진 맞아, 시가 맞아, 있는데 맞아. 껍데기는 가라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 진짜만 그러니까 뭐 진짜만 남아라 남아라. 뭐 이런 느낌. 거짓된 것은 가고 그렇죠. 거짓된 것은 가고 진짜인 것이 남아라. 속살이 진짜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죠. 그렇죠. 뭔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맞아. 그 시대상을 생각하면은 맞아. 그 뒤에 속살이 더 중요한 줄 알겠어. 알겠는 그런 말이지. 껍데기는 가라. 그래 속살이 더 중요하다. 그냥 물론 신동엽 시인이 시를 쓸 때 요 조개무덤 속에 들어있는 소라는 살아있지 않았겠지만 그냥 그렇다 칩시다. 네? 이게 시적 허용이니까. 그렇지. 껍데기는 가라 하길래 속살이 더 중요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속살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바다 해저 생물로서 속살을 채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열심히 먹고 그렇죠. 열심히 움직이고 물결을 타고 포식자를 피해 다니고 오래 살아남아야. 그렇죠. 그러면서 속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길래 나는 이 껍데기 허례허식 같은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나의 속살을 아주 단단하게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웬걸 속살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속살이 가득 차니까 이제 포식자들이라고 불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꽉 차 있네. 이런 그렇죠. 거. 살이 꽉 차 있네. 실하네. 맛있겠다. 실하네. 그래가지고 물결을 탄 거예요. 썩는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얘기죠. 썩기가 무서워 물결을 탔다라는 얘기는 물이 고여 있는 거는 썩기 쉬우니까는 그 물결을 탔다는 게 흐르는 물이다. 약간 그런. 흐르는 물에 타고 계속 도망을 다닌 거예요. 난 열심히 껍데기 같은 허례허식 집어치우고 속살을 채웠는데 점점 주변에 나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속살이 가득 찬 이후에는 도망만 다녔다. 그게 3년에 나는 썩기가 무서워 물결을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결국 잡힌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왜냐면 껍데기가 있는 생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땅 밑에 숨거나 그렇게 하지. 결국 누구한테 잡혔냐? 이 인간들, 조개무덤을 만든 인간들에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놈 실하네. 야 이거 살 많네. 하면서 뾰족한 이쑤시개들이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살진 속살들을 막 꿰뚫면서 그 악술에 먹어치웠다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났었는데 빨갛지 않아서 피가 아니었나 봐. 이게 좀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색깔이 안 빨개서 뭐 부정한 그런 느낌인가? 부정이라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징어를 예로 듭시다.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오징어 피가 아마 푸르거나 흰색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오징어 잡을 때 와 잔인하다는 느낌 들어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거 회로 쓸 때? 솔직히 솔직히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좀 잔인한. 저는 솔직히 잔인하죠. 일단 저는 잔인하죠. 솔직히 좀 잔인한데. 그 광경은 잔인하죠. 근데 피가 안 나니까 좀 덜 잔인하지.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생선들, 뭐 예를 들면 장어 이런 거를 얼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면 거 보면 피가 막 벌겋게 아, 나잖아요. 그건 훨씬 잔인하지. 그러면 훨씬 더 잔인해 맞아, 보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음. 내가 때려서 상대가 피가 나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르는구나. 그런 인간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연인입니다. 난 분명 피가 났는데 피가 빨간 피는 뭐예요? 적혈구, 그러니까 인간의 피라는 얘기죠. 지들한테는 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아픈 줄도 몰랐나 봐. 그 이쑤시개로 내 살질 속살을 꿰뚫으면서 그치.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죠. 단단해진 속을 가질수록 그것은 맛있어만 지나. 껍데기는 가라면서 껍데기는 가라매. 그래서 나는 속살 진짜인 것을 했는데 그것이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맛있어만 진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소라 화자를 인간 화자로 바꿔봅시다. 어떤 사람이 껍데기는 가라길래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 이런 허례 허식, 허세 이런 것들을 부리지 않고 속살만을 가득 채운 채 선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것은 맛있어만 지나가. 표적이 되는 건가? 그렇죠.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어떤 상대를 이용하려는 흔히 가스라이터들의 표적이 된다든가. 여러분 다 그 경험 하잖아요. 인간이 믿을만 한가요? 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자신도 인간이죠. 요즘 점점 더 없어지는. 점점 더 없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인간은 진짜 믿을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은 적지만 항상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믿어도 되겠다 하는데 결국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 속살을 탐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착하게 살았더니 나를 졸로 보더라.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쓴 거예요. 내가 단단해진 속을 가질수록. 이 말은 뭐야? 많은 지식, 사랑,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고 해서 선한 인간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게 타인들에게 어떤 좋은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는 호구적이고. 그렇죠. 그런 신세를 한탄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소라로 돌아가서 소라가 이제 고백을 하죠. 1년에서는 아니 나는 내가 좋아서 여기로 온 거야 라고 하다가 사실 나는 썩기가 무서워서 물결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물에 잡힌 거야. 그리고 놀이터에 버려졌다 그런 거지. 속살을 다 이쑤시개로 뜯어 먹히고 껍질만 버려졌다. 이 소라 화자는 스스로의 신세를 어느 정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포인트가 벌어집니다. 1년에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속살은 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리고 그리운 곳의 소리, 아까 그 소라를 귀에 댔을 때 바닷소리, 내가 있던 곳의 소리를 속살이 있던 그 자리에서 듣고 있어. 그러니까 속살 대신 그리움 같은 것들이 속살의 형태가 된 채로 나는 아직 껍데기만 남은 채로도 잘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이 아까 되게 긍정적인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대인 거죠. 속살이 가고 껍데기가 오니까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더라. 그 속살이 있던 자리에 내가 있던 곳의 그리운 소리를 담아둔 채로.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속살도 결국 내 인생이고 껍데기도 내 인생이다.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둘 수도 다 있죠. 내 거, 나 인생이다. 약간 그렇게 뭐가 해석할 수도 더 있어. 맞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을 반박하고 싶었던 거죠. 요 사례를, 이 소라 화자의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는 뭐가 맞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속살이 있던 자리에서 듣고 있어. 근데 속살이 사실 없는데. 근데 껍데기로 써도 속살에 있던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그리움 같은 소라적인 감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은 굳이 단단한 속살이 없더라도 껍데기만 남아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듣고 있어라고 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ing.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개무덤에서 나는 살아 있는 거예요. 썩으려 하지 않다가는 정말 썩지 않게 될 테. 이게 무슨 말이냐? 썩기가 무서워 1년에 있죠. 썩기가 무서워서 막 물결을 타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속살을 채운 채로 계속해서 먹잇감들에게서 도망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썩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좀 잘 안 되죠. 요연. 그냥 결국 이게 썩지 않으려는 게 계속 흘러가야 되고 파도를 타야 되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이 속살을 그러니까 끝까지 속살이 중요한 채로 그렇죠. 도망만 그렇게 될 거다. 다니다 인생이 끝나버릴 끝난다. 거다. 그런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썩으려 하는 게 썩는 게 무서워가지고 속살을 가득 채운 채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정말로 그 소원대로 썩지 않아 버릴 거야. 맞아. 그 생각만 가진 채 그렇죠. 끝나버릴 거다. 약간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말 말고 껍데기만 남아 있어도 그 기운 같은 것으로 속살을 대체한 채 남아 있는 내 소리를 들어봐. 그러니까 속살이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속살이 없는 그 껍데기로 요리해야 소리가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거죠. 권유하는 거죠. 너도 썩기가 무서워가지고 속을 가득 채운 채 도망 다니지만 말고 때로는 속살은 가고 껍데기만 남더라도 우리가 그 속살에 빈 자리에 인간적인 감정, 소라적인 감정을 넣은 채로 살다 보면 속살은 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도 같이 있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내 파도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파도는 속살이 없는 나이지만 그렇죠. 속살이 있는 것과 같은 나의 소리를 들어봐라. 그렇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동시라고 치면 이거 동시는 안 될 거예요. 그 살제 속살을 꿰뚫었어 이런 말들이 좀 잔인한 말이긴 해서 예를 들면 동시라면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가 되겠죠. 근데 이 교훈이 무척 못된 교훈이죠. 달을 껍데기는 가라라고 가르치는데도 이건 속살은 가라라고 가르치는. 그치. 그 허식만 남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히려 살진 속살을 들고 타인들에게 잡아먹히느라고 그게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또 물결을 타고 도망다니고 그러니 껍데기만 남은 채로 살자. 그런 교훈이 담기지.
껍데기만 나와도 괜찮다.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와, 내가 진짜 알고 보면 엄청 멍청한 인간이고 가치 없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접니다. 여기 있네요. 접니다. 네. 그러면서 누가 정해주지도 않은 그 가치의 기준을 자신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속살만 채우다가 결국엔 그걸 채우더라도 도망 다니고 물결을 타서 썩기가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를 역사적으로도 많이 목도했고 실제로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간다는 말은 또 죽어간다는 말과 동의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거죠. 차라리 속살은 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리움이라도 하나 잡고 살다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 근데 이 뭐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고 말하면 좀 세상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 사실 이런 껍데기를 더 돈도 껍데기가 되나? 그쵸, 네, 엄청나게 큰 껍데기. 네. 그런 껍데기들만이 자기를 증명한다라고 해야 되나? 네. 나타낼 수 있는 그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해서 많이들 이 껍데기는 가라지만 사실은 껍데기에 더 치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저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껍데기가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껍데기가 실은 속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눌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왜냐면은 뭐 저번에 상처가 없으면 흉터가 있을 수가 없듯이 사실 속살이 없으면 껍데기가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불가분에 네, 가깝죠. 껍데기가 없으면 속살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뭐 무엇 하나 뭐 틀리거나 나쁘다거나 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그게 제일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맞아요. 맞아. 결국에는 속살도 가득 차 있고 그걸 보호할 껍데기도 꽉 차 있어서 누구에게도 잡아먹히지 않고 고요하게 바다 밑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삶이 있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 명언 같은 우리 신동엽 시인의 주옥 같은 말, 그런 사회적 합의된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죠. 속살을 잡아먹히고 껍데기만 남아있어도 그 파도 소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괜찮다. 그 파도 소리는 여러분들께 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됐든 뭐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됐든 뭐 사람들을 위한 연민이 됐든 뭐든 될 수 있겠죠. 이 파도 소리만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진짜 여기서 킥은 나 한번 들어볼래 내 파도를. 그러니까 이게 소라가 아니면 사실 이 매개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표현하는 이 대상 이 소라라는 그게 저희가 이렇게 그 빈 껍데기를 귀에 대면은 이제 바다 소리가 나는, 그게 진짜 전 대박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지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조개만 보고 나서 그 이런 속살과 껍데기를 저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역하는 시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속살이랑 껍데기를 이제 현 시대에 반영해가지고 표현하고 들어볼래? 사실 이 마지막 년 들어볼래 이거 소라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연찮게 엄청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황과 적합한 생물체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그 조개무덤 속에서. 그래서 시제목은 속살은 가라. 그렇죠. 껍데기는 가라를 반박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약간의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죠.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서. 실제로 제가 속살은 가라라는 시를 써가지고 무슨
랩 배틀의 디스전처럼 네.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누가 아, 껍데기는 가라 뭐는 가라. 반대편에서 뭐? 속살은 가라 뭐 그치.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그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시에 대한 답가 정도? 아니면 보충시? 요런 느낌으로 쓴 것도 있고 아까 우리 홍석 친구가 말한 것처럼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살과 껍데기가.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말한 게 어쩌면 제가 말하는 속살은 가라와 같은 결의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A는 가라, B는 가라해서 A와 B가 거의 비슷하다면은 둘이 같은 말인 거잖아요. 거의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는 가라에 대한 디스전 형식의 느낌도 담고 싶었고 제목에는 내용에는 보충시 혹은 답가 이런 느낌을 또 담고 싶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탁 떠올랐네요. 그렇죠. 놀이터에 앉아서 이제 조개무덤을 보는데 제가 역사 뭐 이런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세계사, 역사, 뭐 국사, 한국사, 근현대사 이런 거 말고 인류의 역사 있잖아요. 인류라는 종이의 역사. 저는 이런 데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고인도 옛날 구석기인들의 무슨 유적지, 청동기, 막 철기시대 막 이런 거 특히 이런 데 유적하면 진짜 미친듯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혼자 감정이입하면서 요 움막을 짓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지. 바다 강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았겠지. 밤에는 불을 켜고 이런 감수성이 좀 있거든요. 인류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좀 있어요. 거기서 조개무덤을 보고 그 감수성이 가득 차오른 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조개무덤을 만든 인간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조개무덤 속에서 우연찮게 소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개와 함께 소라를 같이 먹어준 그 사람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여 작가님이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조개 껍데기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이터에 간다고 그 조개 껍데기를 발견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제가 맨날 외치는 게 있는데 디지털 디톡스라고. 저는 놀이터 가면은 놀이터에 가서 뭘 봤는지 물어보면은 제 머릿속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도 그러니까 요즘 그냥 다 폰 보잖아요. 그렇죠. 놀이터 폰을 보거나 뭐 다른 걸 하지 놀이터에 가가지고 진짜 이 주변의 사물들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그 설령 봤다 해도 봤다 다시 또 폰을 보거나 또 다른 그걸 하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영감을 받고 할 그런 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제가 어제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제 뛰었거든요. 러닝을 했어요. 요즘 러닝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훈 여 작가님한테 들은 것도 그런데 많이 걸었을 때 이런 약간 영감도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고 한 게 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저는 뭐가 들었냐면은 어제 엄청 뛰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바바박 뛰고 땀 부악 흘려가지고 이제 지쳐서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단계였는데 그때 뭔가 너무 저의 눈에 보이는 시야가 아니라 이 머릿속이 너무 깔끔해지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내 심장은 뛰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이 잡다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그 운동을 하면 그 뭐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더라? 그게 아드레날린인가? 그건 모르겠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그냥 요즘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내 머릿속에 담기더라고. 그러니까는 좀 뭐 꼭 폰 아니더라도 이런 영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랑 좀 떨어져 가지고 내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약간 이런 영감도 훨씬 잘 들 수 있고
저는 그냥 머리가 엄청 깔끔해지고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 네,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딱 뛰고 나서 든 생각이 이 내가 진짜 많이 빠져 살았구나. 이런 폰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거에 엄청나게 내가 많이 빠져 살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왜 사람들이 걷고 뭐 국토대장정도 엄청 많이 하던데 그런 걸 하면서 생각 정리가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게 왜 그게 가능한지 알겠다 싶었어요.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늘 루틴처럼 하는 게 글을 쓰기 전에 3시간을 걷는다예요. 3시간? 네. 오, 3시간? 요즘은 그렇게 좀 자주 못하고 있어서 살이 찌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할 때도 살이 금방 빠지거든요. 보면 어. 알 거예요. 제가 고무줄이잖아요. 기복 심합니다. 어. 볼 때마다 다른 사람 되거든요. 엄청 뚱뚱해졌다가 날씬해졌다가 막 반복하는데 이게 요 3시간의 룰을 지키면은 살이 빠지고 못 지키면은 살이 찌는. 좀 날씬하다 싶으면 요즘 글 쓰는구나. 오케이, 맞죠. 오케이. 저는 이 걸음수와 글자 수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근데 이 3시간은 매우 빠른 걸음이에요. 경보? 네, 거의 경고 수준이. 이 빠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걷기에. 그래서 이 최대한의 이 3시간에 많은 걸음만큼 많은 글이 나온다.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속살은 가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속살을 채우고 싶거나 혹은 그와 불가분인 껍데기를 부풀리고 싶으시면은 핸드폰을 멀리 하셔야 돼요. 고놈 핸드폰을 멀리 하셔야 돼요. 고놈 핸드폰.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은 할 수 있죠. 뭐 메모지 대신에 편하잖아요. 타자를 그렇죠. 그러면 뭐 그거 떠오를 때마다 바로 꺼내서 그렇죠.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메모를 키면서 다른 것도 키고. 인터넷 한번 맞아. 그거는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 나가는 거거든요. 뭐 첫날 영상부터 디지털 디톡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 물론 이것도 영상이죠. 영상이긴 한데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아마 시를 쓰고 싶으시면은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서 수첩과 공책을 맞아. 그 영감을 메모해라가 아니라 수첩과 공책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명확한 사물을 지칭을 했잖아요.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서 보고 있어요. 그놈 핸드폰을 멀리 하면은 여러분들도 조개 무덤에서 소라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모순이었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당당당당 뛰니까는 그냥 핸드폰을 볼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간 거지. 와 힘들다 이러면서 사 언제 빼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게 머리가 엄청 맑아지면서 그냥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담기는 거. 그리고 그쵸.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맑거나 좀 상쾌한 기분, 그냥 잡생각 없어지고 이렇게 안 어지럽고 두통도 없고 뭐 저는 좀 감기 기운 그런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맑고 투명하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머리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딱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 하다가 이제 거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훈이가 걷는구나. 뭐 스티븐 잡스가 뭐 걸어라 했구나. 스티븐 잡스도 막 걸어라 하고 뭐 하정우도 걷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고 저는 이제 걸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걸었을 때 걸으면 뭐가 좋다. 그런 걸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어저께 느꼈었어요. 양손을 자유롭게 한 채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없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그러다 또 집에 오면 바로 또 폰 들고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네. 그 걷거나 하는 시간만이라도 맞아. 나의 속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맞아.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도 이제 만약 시인이었으면 어제 또 영감이 떠올랐겠지만 저는 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반대로 했을 그것도 영감이긴 해. 네.
그렇죠. 네. 영감이라는 게 꼭 예술 작품으로만 만들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살도 빠지고 너무 좋은데. 좋죠. 네,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이 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속살은 가라라는 시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